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호 꿈 어시스턴트 청년강연가 서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감정은 두려움과 사랑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 두려움과 사랑이라면 나는 기꺼이 사랑을 선택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힘들었던, 너무나 슬펐던 사랑과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사랑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똑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원하는 걸 잘 말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고 똑심이 또는 똑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행동들이 학교를 다닐 때나 회사를 다닐 때에도 그대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시키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모르는 걸 물어봤고요. 저는 그걸 기꺼이 알려주는 그러한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 야, 너는 다 잘하는데 왜 연애를 못해? 맞습니다. 저는 자타공인 연애 바보였어요. 모든 걸 잘하는 서은분이 유난히 못하는 하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항상 제 것을 다 주는 사랑에 익숙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먼저 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좋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위안 또는 그러한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의 집 앞에서 한 달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에 들었던 답은 우리 이미 헤어진 거 아니었어? 라는 답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랑만 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했던 게 아니라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넌 뭘 잘못하고 있어? 넌 그 사람한테 뭘 더 못해줬니? 너는 그 사람을 왜 마음이 변하게 만들었어? 라고 스스로를 되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 원망했던 시간 때문에 저는 집을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바보 같다라고 했어요. 멍청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직업이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싶어서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 서은분 역시 일 잘해. 역시 잘한다. 적응력이 좋아.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또 받으면서 에이, 사랑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제가 한 건 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뭘 하면 즐겁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행할 때 즐거워하더라고요. 맛있는 빵을 먹을 때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등산을 할 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워하는 일을 누군가를 잊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즐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버리지 못한 하나, 다시 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그가 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주려고 했어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4시간의 장거리 연애가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 누군가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진짜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문제가 뭔지 그동안 찾지 못했던 답을 이제는 진짜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랑에 관한 책도 읽었고요.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나에 대한 글쓰기 특강을 듣게 됐습니다. 나를 주제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야, 너 사랑받으려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돼.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를 마주하고 나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아이가 기특했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나
잘 살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글을 쓰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저를 마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했었는데 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올바로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배려해야 될 것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배려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배려하면서 상대를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니 그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여행을 하는 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채우니까 그 사랑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해답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랑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혹시 사랑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요? 사랑에 실패해서 많이 아프셨나요? 그럼 혹시 그 안에 진짜 사랑해주지 못한 내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를 사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